안녕하세요, 미국투브입니다. 카메라 이야기만 나오면 대부분 미러레스 카메라 이야기인데요. 그럼 DSLR은 구입하면 안 되나? 안 좋은 카메라인가? DSLR을 사야 하나? 아니면 미러레스를 사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카메라 구매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생각하고 또 렌즈를 생각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많이 소개가 되는 미러레스 카메라를 보면요, 그 DSLR 카메라가 너무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DSLR 카메라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DSLR만 봤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미러레스 카메라랑 비교가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성비입니다. 물론 싸다는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싸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DSLR은 일단 역사가 미러레스보다 훨씬 깁니다. 약 1990년도 때부터 DSLR이 조금씩 시장에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요, 급격하게 DSLR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야기가 뭐냐? 최소한 약 30년의 역사를 DSLR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좋지 않고 성능도 얼마 없고 무겁기만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그런 반면 미러레스 카메라는 DSLR에 비해서 너무 역사가 짧아요. 미러레스는 DSLR을 봤을 때 아직 애들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최근에 미러레스 카메라도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를 해오면서 많은 기술이 발달이 되었지만은 아직 DSLR의 그 30년 내공을 지금 현재 따라오기는 아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18년 전에 캐논을 구입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오토포커스 트래킹 같은 시스템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DSLR은 그만큼 새 제품도 많고 렌즈 라인업도 다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선택권이 많이 있고 그만큼 중고시장도 크다는 이야기이며 가격의 차이가 미러레스보다는 새 제품과 중고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신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선택권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돈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DSLR이나 미러레스나 바디를 그렇다 해도 렌즈가 엄청난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DSLR은 손쉽게 저렴한 렌즈 플러스 중고 렌즈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러레스로 간다고 하면 렌즈 하나가 카메라 한 대 가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DSLR의 중고 카메라 렌즈 성능이 뒤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또한 여러분이 캐논이나 다른 카메라 회사에서 나온 렌즈만 봐도 1세대, 2세대, 3세대 있잖아요. 즉 그만큼 많이 연구가 되었고 세대가 바뀌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점에서 DSLR만이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잘 모르고 무조건 비싸고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고요. DSLR과 좀 전에 말씀드린 1세대 렌즈를 가지고도 엄청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비는 그냥 옆에서 도와줄 뿐 사진을 찍는 사람의 그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지금 카메라 입문하시는 분도 더 저렴한 가격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경험치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 경험치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정말로 기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빨리 간편하게 찍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너무 자동화가 되어 버리니 카메라 사진을 찍는 맛이 전보다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구입을 할 때 이것저것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오토로 넣고 찍는다고 하면 사실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런데 DSLR 같은 경우 조금 시간이 지난 모델을 구입을 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게 되면은 카메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 모든 기능 등등 본인이 찍어보고 사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것을 좀 더 조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진 스타일로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완전히 제 중심적인 의견이지만 카메라 크기입니다. 제가 처음 DSLR을 잡았을 때요, 그때 그 느꼈던 그 그립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EF-S 시리즈도 있지만요, EF 바디를 계속해서 사용했던 저는 EF 바디의 그 그립감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미러레스 카메라를 들게 되면 뭔가 작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더 잘 맞는 크기와 또 카메라가 분명히 있고요. 또 미러레스 카메라 크기가 뭐 여행을 다닐 때나 아니면 카메라를 사이드로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꺼내서 찍어야 할 때 그 콤팩트함은 훨씬 미러레스가 더 좋겠죠. 그런데 DSLR의 그 묵직함도 생각보다 참 좋다는 거고, 또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카메라 크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 부분에서도 카메라 바디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도 커지기 때문에 뭐 오래 가겠죠. 또 미러리스 바디 자체는 작게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카메라 회사도 잘 알았는지 지금 현재 나오는 미러레스 카메라 자체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뭐 미러레스를 다시 다 팔고 DSLR에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DSLR에 계셨다가 미러레스로 업그레이드 한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계신다면 어떤 계기로 미러레스로 가셨는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영상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카메라를 최신 것을 사야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물론 최신 카메라에는요, 조건 앞부고를 떠나서 기능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그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주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희들의 실력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굳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약 지난 5년 동안 나온 DSLR을 보면요, LCD 스크린을 버튼 하나로 미러레스처럼 라이브 뷰가 가능해졌고요. 처음에는 오토포커스나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오토포커스 트래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러레스랑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러레스 맛을 조금 보고 싶은데 근데 DSLR 좀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 뷰를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DSLR을 지금 구입해도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서 가성비, 두 번째 사진 찍는 법을 알 수 있는 그 경험치, 세 번째로는요, 카메라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나 카메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 가운데 저렴한 카메라를 샀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찍어서 좋은 사진 또 영상을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